내가 조정을 받아들이는 폭은 내가 얼마나 중장기 투자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텐베고를 갖고 싶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점 대비 10%면은 바로 팔 거야. 그러면 텐베고 얘기는 없겠죠. 텐베고 하는 종목들도 고점에서 한 10%, 15% 조정받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가서 10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적어도 20%는 빠른 거고요. 한 30%에서 35% 기회비용 이런 거 고려한다면 30% 떨어졌다가 전고점 돌파하는 그 시간 동안 난 다른 더 좋은 종목 사면 돼라는 좀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에 집권한단 말이죠. 오늘 13일이니까 한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건데,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으니까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주식은 좀 어떤 섹터가 앞으로 좀 집권 후에 오를 수 있을까요? 8년 전 트럼프의 취임 기준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관련주들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쪽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신재생보다는 정유주, 또는 뭐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나오면서 사실은 트럼프 집권 초창기에만 좀 지수가 오르고 부담스러운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특히나 중국과의 마찰들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나 좀 이런 중심 산업들이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요. 요번 집권은 8년 전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대가 바뀌었다, 8년 전하고. 8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산업의 구조 자체가 AI 또는 신기술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전통 업종보다는 기술 업종 쪽에 저는 좀 더 부가기대량이 높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다른 점 하나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게 바로 관련 내용인데요.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하기 테슬라? 뭐하고 거의 1순위 기여자죠, 대통령이.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들,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강했던 이유들, 또는 비트코인을 강했던 이유들, 여러 가지들에서 신기술에 대한 미국 산업에서의 지금 영향력이 저는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취임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조선주는 이미 트럼프 수혜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2차 전지는 트럼프 피해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반도체는 한 그 중간 정도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가 트럼프의 직접적인 재료 가치들이라면, 좀 간접적인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관련 또는 신기술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쪽, 로봇 쪽,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을 더 아우르는 AI 쪽은 저는 트럼프 집권 그쪽이랑 다르다라는 개념보다 오히려 결이 같은 거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계속 강조를 할 것이고, 트럼프도 과거 8년 전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산업 구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술 쪽, 그리고 이미 나온 조선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국지적인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 좀 꽤 크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8년 전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산업 구조보다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두 포인트가,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좀 중국과 관련이 있는 산업들이 우리가 좀 안 좋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좋았던 부류들이 하나 있었는데, 남북 경협주 또는 대북 관련주라고 표현될 수 있는 테마들이 불었었는데 짧게 불지 않았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 8년 전 트럼프가 취임하고 김정은을 두 번을 만났거든요. 그 두 번을 만났을 때 꽤 만나기 직전 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테마를 형성하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혹시 올해 이제 취임을 하고 정말 또 만날지. 혹시 과거 관련주, 뭐 옛날 일이니까요. 과거 종목이랑 그때를 한번 주가를 볼까요, 차트를? 우리가 보통 대북 관련했을 때 대북 관련 사업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대북 관련 사업을 가장 주도했던 회사는 이제 현대상선 그룹이었어요. 고 정주영 회장님의 회사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열화가 되면서, 아까 우리가 시총 굉장히 커졌다고 얘기하는 현대중공업은 뭐 몇째 아들, 또는 뭐 현대자동차그룹은 몇째 아들. 근데 이제 현대상선그룹이 있는데, 현대상선그룹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 엘리베이터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데, 그 중에서 금강산 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금강산을 못 가지만 과거에 이제 금강산 관광을 갈 수가 있었고요. 그 비즈니스의 주체가 바로 현대상선. 근데 지금은 현대상선이 없어졌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모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된 거고요. 또는 대형주만 일단 보여드리면 뭐 현대 로템도 있어요. 현대 로템.
현대 로템도 역시 2018년에 4월 달에 68%, 5월 달에 56% 올랐잖아요. 역시 2배 이상 올랐죠. 그 이유는 현대 로템은 그건 방산주인데 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데 왜 올라? 방산의 매출 비중도 있지만 철도의 매출 비중이 있거든요. 철도 산업. 우리가 뭐 파주에 가면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평화회담이 잘 되면 기찻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런 표현은 뭐하죠? 웃긴 테마들이에요. 웃긴 테마들. 둘이 만난다고 해서 금강산 산업이 재개될 확률이 또는 뭐 철도가 더 깔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심리적인 거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라는 게 심리적으로 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몇 년 후에 있어. 근데 누구누구 관련주들은 오를 거야. 근데 실제로 영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투자자들이 심리가. 근데 8년 전에 2018년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어. 근데 그때 철도를 만드는 현대 로템이 금강산 사업과 관련된 현대 엘리베이터가 올랐어. 그럼 이번에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만난다고 하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남아있다면 실제로 그런 재료가 나오기 설설 이렇게 나오기 몇 달 전부터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냐면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3-4배가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은 이제 철도 관련 부품 회사거든요. 이 종목은 시작점이 1,800원에서 12,000원까지 거의 뭐 대여섯 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2배 오를 때 중소형주가 대여섯 배 오르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2018년도 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나왔었으니까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트럼프 관련주들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IRA 관련 2차 전지가 있고 중국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큰 산업들인 반도체나 자동차는 중국과의 연관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지역적인 테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8년 전에 대형주가 2배, 중소형주가 4-5배가 올랐기 때문에 혹시나 만난다라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라는 재료가 노출이 되거나 또는 노출되기 직전에 슬슬 좀 피어오른다면 이런 남북 경합주 또는 대북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AI 뭐 자율적인 로봇 얘기하시면서 그다음에 남북 경합, 대북 관련주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뭐가 있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적인 로봇 AI에서는 사실은 테슬라를 빠뜨릴 수 없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당선되고 난 다음에 480달러까지. 지금 굉장히 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테슬라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400달러잖아요. 트럼프 시대에 테슬라가 그 수혜를 안 받진 않을 텐데 말씀하신 AI, 자율주행 로봇을 사실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확정 때부터 해서 주가가 뭐 거의 2배 이상 맞아요. 거의 2배 이상 올랐었고요. 최고점 대비는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조정이 계속 깊어질 것이냐 끝일 거냐라는 의견은 사실은 제가 아까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것처럼 고점은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역사적 고점이 언제였냐면은 12월 18일이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고점이 진짜 고점이지는 사실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월인데 2월, 3월, 4월, 5월이 됐는데 이 고점을 못 뚫으면 야, 저 고점 당분간은 돌파하기 힘든 당분간은 최고 고점이네요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저 고점이 진짜 고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냥 예측을 저도 하자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대선 관련주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선 관련주는 사실 대형주가 움직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재료 가치로는 사실은 테슬라도 어찌 보면은 대선 때문에 올랐던 거고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것도 정상회담 관련주였고요. 또는 이번에 CES 때 CES를 전후해서 올랐던 것들 또는 오징어 게임을 앞두고 올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재료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것과 재료 때문에 오르는 것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것은요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도 않고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지도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추세를 구축하면서 왜냐하면 재무제표상으로 5년 연속, 6년 연속, 7년 연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회사가 좋아진다면 5년 연속, 6년 연속, 7년 연속 그
기업의 주가는 탄탄하게 오르고 조정을 받더라도 또 움직이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재료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재료에 대해서 재료의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기업 가치는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이익가치 또는 자산가치가 이 기업의 시가총액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게 비슷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근데 재료 가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료 가치는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거나 또는 악재가 굉장히 크게 반영될 요지가 있습니다. 왜? 재료 가치는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인데 우리는 어떤 재료를 한번 분석을 하거나 이해를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테슬라의 이 상승,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2배 이상 올라간 그 상승을 테슬라의 미래 가치 또는 테슬라의 실적 가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오른팔이 됐어, 이제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라는 기대 가치로 볼 것이냐에서 저는 약간 그 후자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대 가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반영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CES를 앞두고는 CES 관련주들이 오를 수 있지만 끝나면 우리는 다 다음으로 눈을 돌립니다. 지금 다음으로 눈을 돌린 게 JP 모건 컨퍼런스 관련 제약바 이쪽일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끝나면 또 눈을 돌리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다고 하면 만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2-3달 동안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회담 날짜를 아마 체크해 보세요. 만난다고 하고서 회담까지가 아마 많이 올랐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오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 실적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실제 철도가 깔리지도 않았고 실제 금강산 산업이 재개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상승을 한 게 그것도 2배 이상 상승한 게 실적에 의한 상승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상승이 아니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1순위로 역할을 했고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었다면 막상 취임하고 이런 거죠. 사람 사는 동네가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대통령의 1등 공신 킹메이커가 취임하고 퇴임할 때까지 계속 잘 되나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엇나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만약에 테슬라가 미래의 청사진으로, 우리는 테슬라의 저력을 다 알고 있죠.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그리고 또 로봇, 우주항공까지, 그럼 그 모든 건 또 AI. 그래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로 대변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CEO는 절대 아니에요. 언제나 꿈을 꿨고 그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로봇으로, 우주항공으로, CEO로 연결되는 꿈을 꾸는 CEO라면 그 미래 가치는 우리가 읽어줄 수 있지만 단순히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고 앞으로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일론 머스크 말대로 다 해줄 거야 라는 가치는 이제는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뭐 테슬라 주주이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까 늘 고민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걸 수 있지만 또 이 세무사님은 원래 성장주에 투자하라고 이런 책도 내셨잖아요. 성장주는 언제 팔아야 돼요? 성장주는 뭐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영원하지도 않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영원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렇다 해서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뭐 50% 100%인데 나중에 템버 가는 걸 그냥 너무 빨리 팔아버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트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야, 과거의 주가 움직임이 미래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명백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치 투자의 베이스는 가치와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에 대한 게 깔려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자로서 말이 안 돼요. 왜? 아니 가치 투자라는 게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 좋고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죠. 가치가 성장한다고 우리가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치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우리 주식 투자자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치 투자도 계속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과거의 차트, 오늘까지의 주가 또는 오늘 이후의 주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추세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은 10년 전보다 5년 전, 5년 전보다 3년 전, 3년 전보다 2년 전, 1년 전보다 오늘의 주가가 계속 좋았다는 얘기는 재무제표가 계속 좋았다는 얘기예요. 재무제표가 10년 동안 좋지 않은데 주가가 10년 동안 좋을 리는 없죠. 만약에 한 달, 2달, 3달, 6개월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작전이 있을 수도 있고 기업 가치랑 상관없이 이상한 재료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상한 재료도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계속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 재료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야지 롱런을 하고 텐베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결국은 모든 재료들이 주가에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17일까지 반영된 거는 예를 들어 요 10월 달보다 2배가 올랐는데 그렇죠. 이 2배가 오른 거에는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의 성장보다 더 중요했던 건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 또는 머스크 트레이딩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얼마나 빠지냐의 문제는 앞으로의 주가가 반영을 할 겁니다. 만약 그게 정말 거품이었다면 쭉 빠질 것이고 거품이 아니었다면 잘 버티겠죠. 그래서 저는 주가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질문하신 거 이제 바로 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냐면 계속 신고가를 뚫어줘야 돼, 신고가를. 그럼 적어도 신고가를 찍고 조정을 보름? 괜찮습니다. 보름 동안 조정받다가 다시 가면 되잖아요. 한 달? 괜찮아요. 2달? 돌파 못하는 거 아니야? 3달? 좀 힘들어지겠는데? 6개월 지나면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랬을 때 기간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주가의 퍼센트를 본다면 고점 대비 10%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어요. 20%까지는 참아야 될 것 같아요. 30% 정도가 딱 고민점일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0,000원짜리가 7,000원이 되는 500달러라고 본다면 30%니까 350달러? 20%는 400달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애매한 지점이네요. 아직은 애매하다기보단 믿을 수 있는 수준. 아직은 내가 조정을 받아들이는 폭은 내가 얼마나 중장기 투자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텐베거를 갖고 싶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 때 굉장히 길게 투자를 하고 나는 한 번 투자하면 2배, 3배, 4배는 목표 수익률인데 그러면 손절의 타이밍 또는 고점 대비 하락의 타이밍을 조금 더 길게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고점 대비 10%면은 바로 팔 거야. 그러면 텐베거의 기회는 없겠죠. 텐베거 하는 종목들도 고점에서 한 10%, 15% 조정받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가서 10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그 하락의 퍼센트를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적어도 20%는 빠른 거고요. 한 30%에서 35%?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나서 반토막 나서 다시 전고점을 뚫으려면 2배를 가야 되는데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의 이익들, 기회비용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 적정 시점은 고점 대비 30% 조정해서는 선택을 해야죠. 난 요건 기한의 이익이나 기회비용 이런 거 고려한다면 30% 떨어졌다가 전고점 돌파하는 그 시간 동안 난 다른 더 좋은 종목 사면 돼라는 좀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AI라든가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나 이런 거는 좀 고점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 해준다는 거는 지금 트럼프 시대의 AI나 이런 것들을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그 중에서 저평가된 걸 찾아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엔비디아 차트랑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시대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도움을 줘서 테슬라가 2배로 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기술의 시대고 트럼프는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업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트럼프는 미국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미국인들을. 그럼 산업 구조상 기술 산업을 절대 버리기는커녕 당연히 기술 산업의 성장을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필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전에 테슬라가 고점을 찍은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점 또는 고점에서 20%의 조정의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좀 도와줘서 2배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젠슨 황이 트럼프를 도와주진 않았죠. 1월 7일이 고점이었네요. 1월 7일이 고점이었죠. 153에서 130, 한 10%죠. 아직 당연히 조정 가능성은 아직은 너무 빠른 거죠.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테슬라가 주도주의자 대장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당선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고 기술 산업의 대장주에서는 저는 테슬라가 1등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오히려 애플이나 엔비디아, 구글 그 이유는 AI 관련해서는 사실은 구글 또는 엔비디아가 더 대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